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시 사건 발생 사흘째에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지어 현재 추적 중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이 재작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으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적극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각종 온라인 사기, 이른바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국정원은 추산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00여 명 중 한국인이 57명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송환자들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억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는 50여 곳, 범죄 가담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정원은 청년들이 현지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법원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모두 구속된 겁니다.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64명 중 59명이 구속됐습니다.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을 포함해 송환 후 구속심사가 진행된 5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기 혐의 피의자 56명이 송환 후 구속됐고 대전청 반부패경제수사대와 김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1명씩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약속한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경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벌어진 로맨스 스캠과 리딩방,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대해 경기 북부청은 올해 초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행과 관련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와 스캠 단지 현황, 현지 피해 현황 등 캄보디아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캄보디아 범죄의 단지로 간 청년들 대부분은 고수익이 보장됐다는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내 청년 일자리 부족이 캄보디아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떠났던 청년들. 결국 범죄 단지에서 구금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이자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가 청년들을 범죄로 이끈 셈인데 얼어붙은 국내 청년 고용 시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0년 뒤에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청년들은 그냥 정말 바로 눈앞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은 총 546만 7천 개,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26.6%로 낮아지는 등 청년들의 취업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좁아졌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지난 2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년들이 고수익 유혹에 쉽게 넘어간 심리적 원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외 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치안 협조,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종 범행에 동원되며 감금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집중 도명되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귀국한 이들은 대부분 범죄 피해자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관련 판결물들을 살펴보니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이상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 이른바 마동석 팀에서 조직원으로 일한 20대 남성 김모 씨. 지난해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김 씨는 그해 10월부터 2달간 피해자 3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김 씨가 속했던 조직은 조직원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여권은 관리자가 일괄 보관했고 외출은 허락을 받거나 관리자와 동행하도록 했으며 업무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뺐고 조직원끼리 대화를 하거나 게임 미디어 시청도 금지했습니다. 방콕에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동창의 꼬임에 지난 1월 태국으로 출국한 30대 여성 구모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조직은 업무 시간에 휴대폰 금지, 외출 금지 규칙을 정해두고 어길 때마다 100에서 200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또 탈퇴, 귀국을 요구하면 보증금까지 요구해 이탈을 막았습니다. 이들은 폭행과 감금 속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데다 이들에게서 편취한 금액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진 귀국, 폭행 등에 의한 강압을 호소해도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액, 불법 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중형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법원은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에 현혹돼 해외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조직은 청년들을 통제하며 범행에 동원하는 실태를 판결문에 자세히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도주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당국의 단속을 피해 숨어있는 소규모 범죄 단지도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가담한 웬치로 지목된 건물 앞에서 잠복 취재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중국인 남성이 베란다에 서서 주위를 한참 경계하더니 들어갑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한 한국인이 건물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숨어있는 범죄단지로 지목된 수도 푸놈펜의 한 복합 건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건물 앞에 잠복해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움직임을 지켜보겠습니다. 건물로 통하는 유일한 문 앞에는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번갈아가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신이 가득한 중국인 남성과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와 도시락을 배달받더니 이내 곧바로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이네. 편한 옷차림의 한국인들도 나와 줄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갑니다. 반나절 가까이 지켜본 결과 건물 주변엔 현지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국 남성들과 일부 한국 남성들만 오갔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오는 점심시간 이외엔 전혀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내부에 누군가 있는 듯 했지만 대부분 커튼으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지 당국에 억류된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푸놈펜 도심 곳곳엔 한국인도 가담한 범죄단지 웬치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최대 범죄 도시 중 하나로 지목된 시아누크빌에선 범죄 조직원들이 도주하는 모습도 줄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지노 바로 옆 건물에도 웬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건물도 조직원들이 떠나 텅 비었습니다.
수도 외곽에 위치한 대형 범죄단지 인근에서도 한밤중 범죄 조직원들의 도주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당국의 단속과 세간의 주목을 피하려는 범죄 조직들은 장소를 옮기거나 내부를 더 철저히 은폐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된 청년 상당수가 대포 통장을 거래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전을 구할 목적으로 또는 사채를 썼다 갚지 못해 강압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건데요. 그러다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돈을 대신 갚으라며 감금과 고문으로 이어집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사채를 썼습니다.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업자들은 통장을 거래하는 불법 사이트를 알려주며 캄보디아 출국을 강요했습니다. 못 갚으니까 이 업자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려고 했거든요. 갚으라고. 범죄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명의자들이 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캄보디아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는 캄보디아로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보상해주겠다며 특정 업체를 홍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만류로 비극을 피했지만 캄보디아로 떠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대개는 출국해서 못 돌아오잖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간 사람들이 연락이 하나도 안 돼요. 비극은 한국에 있는 대포 통장 모집책이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온 범죄 자금을 가로채면서 시작됩니다. 셀프폰이라고 그러죠. 하나 더 만들게 하고서 국내 시장한테 주고 출국을 하게 돼요. 제 통장으로 이제 막 나쁜 돈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때 국내 실장 그 돈을 가로채요. 범죄 조직은 사라진 돈을 갚으라며 통장 명의자들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동원하거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냅니다. 일부는 계좌 한 개당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에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당장 한 푼이 급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A씨는 대포 통장 판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업 사기를 당해 납치를 당했고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